안녕하세요. 책공화국 시민 여러분. 오늘은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법칙의 저자인 김치원 카카오벤처스 부대표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헬스케어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품 아니면 네. 그런 게 있을까요? 한국보다는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한국은 좀 이제 시장도 작고 좀 특수한 나라다 보니까 사실 뉴스 같은 걸 보면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온 건 이런 거죠. 엑스레이를 인공지능으로 돌렸더니 정확도가 높아졌다더라. 의사도 놓쳤는데 인공지능이 초기 암을 찾아냈더라. 팬시하잖아요. 네. 네. 실제 미국에서 훨씬 많이 쓰이고 있는 건 의사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너무 귀찮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를 편하게 해주는 제품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회사 이름을 하자면 이제 어브리치라는 회사가 있는데 어브리치. 뭐 하는 회사냐면은 병원 가보면은 의사가 얘기는 듣는 것 같지만 뒤에 앉아서 막 치고 있잖아요. 네. 눈 한번 쳐다볼 수도 없고 나는 여기가 아프다는데 이거 막 가르쳐도 보지도 못하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의사는 기록을 일단 남겨야 될 의무가 있죠, 당연히. 다음번 진료 왔는데 이거 하나도 모르면 환자도 난감하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기록한 걸 가지고 보험을 청구를 해야 제가 돈을 받을 거니까 이 기록이 중요한 거다 보니 짧은 시간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근데 미국 의사도 똑같은 거예요. 한국은 진료 시간이 되게 짧은 나라잖아요. 중요한 핵심만 빨리 얘기해가지고 빨리 치고 제가 처방하고 다음 환자가 와야 되는 나라인 건데 이제 미국은 그렇게 하면 보험 삭감 당하거나 이제 이런 요소들이 많거든요. 네, 물론 돈을 더 주기도 하고요. 미국은 진료 차트를 보시면은 주저리 다 써요. 어느 정도냐면은 몇 세의 여자가 왔다. 그녀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녀의 병력은 뭐가 있고 그녀의 어머니는 뭐가 있었고 이런 걸 줄글로 다 쓰세요. 그럼 이제 시간 엄청 걸리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괴롭죠. 언제 다 쓰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브리치는 뭘 해주는 회사냐면은 그냥 환자랑 이렇게 말로만 그런 걸 쭉 물어보실 테니까 말로만 쭉 얘기를 하고 있으면 환자 눈을 딱 쳐다보면서 공감을 해주면서 환자와 말만 주고받으면 이 내용을 전부 차트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와. 라는 게 일단 어브리치고요.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것만 했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잘 되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미국은 보험 청구를 할 때 이런 거를 꼭 물어봤으면 보험에서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의사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요거를 물어보면은 코드가 달라져. 그럼 의사는 그 물어본 거 하나로 그래서 돈을 버는 거죠. 네, 일단 그런 걸로 추가로 돈을 벌 수도 있고 거꾸로 삭감 당할 수도 있는 건데 삭감도 줄여주고요. 네, 단순히 어떤 기록을 남겼다 안 남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 입장에서 내 수입을 자원한 보험이랑까지 연결시켜줘가지고 훨씬 이제 넓은 일들을 도와주는 거죠. 돈도 더 벌 뿐더러 미국에서 의사들은 진료가 끝난 다음에 평균 2~3시간 정도를 차트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 앞에서 이 많은 내용들을 대충 막 메모를 해놨는데 제대로 정리를 못한 거예요. 바쁘니까. 근데 그걸 나중에 1~2시간 남아가지고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썼더니 그 시간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보험 청구 좋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주다 보니까 꼭 진단 정확도가 높아지고 의학적으로는 되게 팬시하고 기술적으로는 훨씬 좋아 보이겠지만 실제로 사실은 의사들이 돈을 쓰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거면 1시간 일찍 집에 가서 밥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걸 도와주는 회사들이 실제로 돈은 더 잘 벌고 있고 실제 작년에 이런 계열의 회사들이 투자도 되게 잘 받았고 매출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와 긴밀한 관계가 맺어지면 그 자료들을 가지고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처방전 쭉 정리하고 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여전히 하나 회사마다 좀 따져보긴 해야 되는 게 되게 이제 민감한 정보다 보니까 이게 계약 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걸 이제 회사들이 마음대로 이제 쓸 수 있을 거냐는 조금 살펴봐야 될 문제긴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모든 의료 정보와 모든 약 정보, 병원 정보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과잉 진료하지 않거나 이 약과 이 약이 충돌되지 않게 하거나 전에 받았던 검사를 또 받지 않게 하거나 하는 그걸 줄여주는 그런 쪽으로 나온 건 없나요? 일부 돌아가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되고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의사가 약을 처방을 하면 시스템이 한번 돌아가서 이 환자가 과거 처방받은 약 중에 중복되는 약이 있는지 또는 서로 충돌되는 약이 있는지를 한번 걸러주는 DUR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실제 돌아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위의 것들은 있고 의사들이 알고 있어서. 네, 그건 의사들이 처방할 때만 알면 되는 거니까 환자에게 그걸 따로 얘기하진 않는데 아니면 이제 아직은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 국가에서 이제 주도하는 사업인 건데 이제 같은 분이 여러 병원도 다니고 막 여기서도 피검사하고 저기서도 엑스레이 찍고 이런 게 다 산재되어 있으니까 합쳐져서.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모으겠다라는 거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제한들이 많죠. 예를 들면 병원 입장에서 내가 이걸 왜 열심히 여기 참여해야 돼? 내가 얻는 거 뭐야? 인센티브가 없네요. 오히려 환자 뺏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얻는 건 없는데 잃을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굳이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아직은 좀 활성화는 되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